아, 그럼 지금 가고 있는 데는 대표님 그 건물인 거예요? 네네. 요건데 사거리 코너인데 보시면은 개발이 돼 있는데 얘만 안 돼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30년 넘은 거. 근데 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 세입자도 제가 맞췄어요. 입점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우리 건물에 와주세요. 월세가 많이 나와요. 엄청 꿈 아니에요? 내 건물에 안정적인 은행이 들어온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10년 정도 하시면서 자산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한 70억 하고 집 건물 해서는 그래도 한 100억은 넘지 않을까.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펜션을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서 14억이라는 차익을 남겼잖아요. 그럼 그 14억으로 저는 또 90% 투자를 하면은 1년 안에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여기서 월세가 1,900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건물에서 빌린 돈이 한 대략적으로 한 46억 정도 되는데, 46억에 대한 이자를 제가 1,3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요? 네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던 거는 77억 정도에 내놨고 수익률이 4%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능한 게 제가 싸게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저도 돈 정말 없거든요. 보여지는 게 그렇지만 사실 저도 다 빚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빚이 얼마나? 이제 은행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이제 뭐 한 4, 50억씩 다 있거든요. 4, 50억이요? 제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일단 이렇게 있어요. 많이 갚았네요. 원래 50억이었는데 13억 갚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네네네, 마이너스 37억 됐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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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조업하고 있는데 취미로 이제 건물 투자하고 있는 영끌남이라고. 지금 왜 얼굴을 좀 가리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 컨셉이라 또 많이들 이렇게 다니면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똑같이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뭐 취미로 건물 투자를 한다고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예전부터 이제 했었던 일인데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를 좀 오래됐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 뭐예요 지금? 재미용으로 타고 다니고 있는데 요즘 안 타가지고. 이게 지금 그 가격이 좀 어떻게 될까요? 4억 중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밤에는 전기차 구역에다가 대놓을 수 있는데 차 좀 빼놓고 올게요. 타이어 공기압이 매우 낮다는데? 뭐지?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점검 받아야 돼요? 뻥크 났나? 갑자기요? 보험사 전화해야겠는데. 바람이 없어. 전화할게요. 근데 여기 수암터널 고속도로인데요,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수리가 안 돼가지고 견인차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일단 밖으로 나가가지고 펑크 떼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33살입니다. 대표님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서울에 4년 대학교 다녔는데, 이대로 살면은 그냥 뭔가 똑같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살기는 싫고 먹고 살 거를 찾자라고 해서 제조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시장에 많이 풀려 있지만 거기서 내가 좀 더 잘하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2개씩 다녔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주야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간을 일하고 그리고 주간에 퇴근하고 야간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 내 삶이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그냥 이동하면서 잠깐씩 자거나 아니면은 평일에는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1년 반 정도를. 이게 건물 투자는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건물 쪽 그리고 금매를 파악하는 쪽으로 많이 투자 비중을 실는 이유도,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 사회에서 29억짜리 18억에 사는 거는, 아파트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장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건물주라고 하면 그분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분들한테도 되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보러 가는 성남의 모텔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들이 셋이서 모텔 운영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이랑 증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 가치를 올려가지고 팔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리모델링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을 대출을 받는다든지 인테리어 센스라든지 마케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근데 뭐 괜찮아요. 원래 일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의 하나죠. 예, 괜찮아요. 저도 빨리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타이어 빠꾸 소리 못 하세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업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직장인이면은 사실 뭐 300만 원, 500만 원 내가 잘리기 전까지는 계속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언제 내 사업이 유망직종이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너 월 얼마 버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소득을 투자소득으로 바꿔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쟤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하지? 아니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모텔까지 가주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차 세워놓고 타이어 견인 수리. 와, 저희가 이제 볼 모텔이 저기거든요. 저 모텔. 네, 저 프라자 모텔을 이번에 수강생분이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시민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요 땅부터 해서 여기가 싹 다 밀려요. 여기가 재개발이에요? 네네네. 여기까지가 상업지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옛날 주택인데 평당 4천만 원대에 다 팔렸거든요. 네. 와. 건설사가 매수를 해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을 예정이라서 그 가치를 예상을 하고 일단 미리 매수를 한 상태예요. 아 저기도 PC방이 잭팟인데요? 아, 그렇죠. 저 잭팟 PC방 안쪽에 있는 건물들도 땅값으로만 쳤을 때 평당 4천만 원 정도에 팔렸는데, 저거를 3천에 사셨어요. 평당 3천만 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10억을 벌고 들어가는 거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가치는 오를 거고, 지금 이미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죠. 이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썩은 건물을 사냐라고 하는데, 조금만 손봤을 때는 여기에서 쏟아부은 이자 감당을 모든 거를 매출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긴 몇 년 된 거예요? 이거 한 3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텔에서 저희가 예상되는 매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리모델링도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최소 리모델링만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 네, 건물 아예 싹 바꿔가지고 그냥 깔끔하고 도시명 펜션 느낌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한 6억 정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건물을 19억 9천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해서 한 25억에서 26억 정도를 생각을 하는, 그 26억에 대한 이자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 5천만 원에서 은행 이자 비용은 내고도 남는 구조라서. 여기가 좋은 게 엘리베이터가 새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보통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되게 옛날 모텔이고 조그만 모텔인데, 여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중문을 털고 이 부분으로 다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입구를 넓게 만들고 얘를 없애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호텔식으로 신발을 여기서 조그맣게 벗어놓고 신발장 올려놓고 들어갈 수 있게. 침대도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벽을 쳐가지고 여기서 침대, 소파라든지 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가 놓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가.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귀신 날 것 같아요. 귀신 나올 것 같은 거를 사야 돼요, 정말로. 이런 걸 사야지 돈을 벌어요, 정말. 많이 고치긴 해야겠네요. 모든 것들이 한 번이 어렵지, 그 한 번만 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가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뭐 인테리어 한 6억 든다고 했을 때도 일반 사람이 6억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돈 정말 없거든요. 보여지는 게 그렇지만 사실 저도 다 빚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빚이 얼마나? 이제 은행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이제 뭐 한 4, 50억씩 다 있거든요. 4, 50억이요? 제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일단 이렇게 있어요. 많이 갚았네요. 원래 50억이었는데 13억 갚았습니다. 잠깐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네네네, 마이너스 37억 됐네요. 그것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 마이너스 50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펜션 대출이 11억이 있었거든요. 10억? 그거를 상환을 해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네, 되게 네, 네.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 맞아요. 부동산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제가 월급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서 서울
서울에 집을 언제 살 수 있을까를 계산을 했을 때 못 사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4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그러면은 내가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10억이라는 자산을 금리 4%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젊은 놈이 뭐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잠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진짜 일만 해요. 근데 일이 재밌어서 해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재밌어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성과가 내 눈에 보이고, 제가 이제 펜션을 팔아서 1년 만에 1억 투자해서 14억을 벌었지만 14억을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희열이 크거든요. 건물도 돌아다니면서 좀 봐야겠네요, 보니까. 사정이 있어가지고 10억 싸게 파시는 분이 있으면은, 보는 눈이 있으면은 10억을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건물 시장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은, 건물 시장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은. 저 또한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취미로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무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등기도 조합에 접수돼가지고 등기도 되고, 그래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하루 있다가 그날 오셔서 다 상담받으라고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무슨 통화예요? 이게 네. 지주택 아파트 하나 물린 게 있는데, 저저번 주에 잔금 치르고 입주를 했거든요. 그 물렸다는 게 뭔 말이에요? 첫 부동산 투자가 2014년이었는데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했던 게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근 10년 만에. 10년 동안 물려 있었는데, 그때 분양가가 뭐 2억 후반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6억이 넘는 분양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첫 투자고 실패한 투자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 투자로 인해서 건물 시장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아파트를 사면은 그 아파트 이후에 추가 취득이 안 돼요. 내가 세대 주여야 되고 2주택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투자인데, 부동산 투자 쪽에서 아파트가 막혀버리니까 저는 강제적으로 그래서 건물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건데, 그러면 얼마 정도가 물렸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6억인데 조합원 추가 분담금까지 하면은 한 1억 정도가 지금 손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6억에 미분양이에요, 저희 아파트가.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그렇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모든 투자가 항상 플러스만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드디어 제 차가 생겼네. 차의 소중함을 느끼네요. 와, 견인차만 한 100km 탔더니. 중고 거래로 뭐 구입을 하셨다고요? 펜션을 중고나라에서 매수를 했어요. 금매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근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 시세가 한 18억 정도에서 20억 정도 사이 되는 펜션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금매로 나와 있는 펜션이 있어서 그거를 15억 5천에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 나 11억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등기부 등본에서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당하게 11억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억에 매수를 하게 됐죠.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고 이래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11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이 11억짜리 펜션 사는데 10억 대출 받았어요. 그 1억만 제 돈 들어갔어요. 그럼 거의 한 90% 되는 거 아니에요? 취등록세까지 포함해가지고 90%가 나왔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1억은 내 돈 넣자 해가지고 그 1억도 3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숙박업 운영을 해가지고 한 달에 2천에서 3천만 원씩 순수익이 났어요. 대출이자 빼고 풀 오토 기준으로 인건비 빼고 모든 걸 다 빼고, 거기다가 이제 성수기가 겹쳐가지고 딱 3개월 운영하니까 1억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다시 이제 영원 투자가 되는 거니까, 제가 취해야 하는 방향은 이 펜션을 계속 끌고 갈 거냐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이런 기회가 또 저한테는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인플레이션을 기다려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기를 바라고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싸게 샀으니까 시세에 팔고, 시세에 팔아가지고 나오는 수익금, 이제 14억 남았거든요. 11억에 사서 25억에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저는 이 14억으로 또 100억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더 아파트 투자랑 똑같이 더 상급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상급지에 투자를 하면은 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되니까. 여기 이제 대로변을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옆에 여기도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낮은 건물들은 앞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왼쪽 땅이 오른쪽 땅보다 2배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 땅 주인들은 다. 그럼 지금 가고 있는 데는 대표님 그 건물인 거예요? 네네. 요건데 사거리 코너인데 보시면은 개발이 돼 있는데 얘만 안 돼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30년 넘은 거. 근데 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 세입자도 제가 맞췄어요. 입점 제한서를 넣어가지고 우리 건물에 와주세요. 월세가 많이 나와요. 기존에는
1, 2층 다 해가지고 월세가 3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20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1, 2층만. 그래서 총 다 해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투자죠.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놀아도 되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노는 것도 이게 라면도 맨날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집에서 맨날 놀면은 질리거든요. 할 것도 없고. 이거 넣어놔야 돼가지고. 이게 제 돈을 안 들여요. 보시면은 인테리어도 필요한 공간만 하고 사실 여기는 관리인이 물건을 갖다 놓는 데니까. 아, 이런 공간이 있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휴지랑 뭐 세제랑 다 갖다 놓으면은 청소 이모님이. 아, 청소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거죠? 네네네, 청소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간단한 청소만 하시고 비품 같은 거는 제가 사가지고 넣어 놓거든요.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와가지고 해주면은 돼서 그 겸사겸사 해서 건물 상태도 보고 뭐 이제 청소도 하고. 이 정도면 그냥 은행 대리인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은행 대리인이죠. 은행에서 이자 내놔, 너는 잘하고 있니? 이제 요 정도 느낌. 직접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맡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이거 하는데 20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원래 화장실 공간 되게 비싼데? 네, 근데 타일공 써가지고 직접 타일 내가 사가지고 덧방만 쳐주세요. 그리고 변기 놓고 이런 거 제가 할 줄 아니까. 근데 여기는 언제 투자하신 거예요? 2022년 6월에 해서 2022년 말에 잔금하고. 근데 여기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보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투자해서 무조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아니고 뭐든 해야겠네요.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리모델링이 크게 돈 드는 게 없다는 게 좋은 점이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여기가 보시면은 원래 이 초록색 바닥이었거든요. 여기도 그냥 하얗게 한번 칠해 놓으니까 깔끔하잖아요. 여보세요? 네네. 아, 제가 이따가 한번 연락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는 되게 옛날 페인트였는데 페인트 칠 한 번만 한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월세가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건물에서 빌린 돈이 한 대략적으로 한 46억 정도 되는데 46억에 대한 이자를 제가 13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요? 네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던 거는 77억 정도에 내놨고 수익률이 4%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능한 게 제가 싸게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화장실이에요. 원래는 이런 화장실. 와. 네, 막 거미줄 있고. 네. 여기 보면 거미 보이시죠? 원래는 이거보다 더 심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몇 개만 고쳐가지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넘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이제 단기 임대 외국인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래된 서울의 주택을 월세를 빌려가지고 그 예쁘게 꾸며놓고 그러고 나서 집주인도 윈이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분도 윈인 게 거기서 수익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사업소득만 가져가는 거고 이 부분은 투자시장까지 같이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훨씬 더 수익이 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 해놨거든요. 네. 와. 돈이 안 들어요, 이게. 잠깐만, 아까 전에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화장실인데 근데 내가 힘을 줘야 될 부분은 사실 화장실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은 세입자 공간은 깔끔하게만 만들어 두면은 알아서 들어와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요. 제가 뭐 냉난방기를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외부 인테리어를 되게 번듯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끝났네요. 이거 깔끔하게. 방수 처리 다 되는데요? 네, 어제 공사 마무리 한다고 하셨. 옥상에 지금 중계기가 나와 있는데 이 중계기도 저희가 영업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있겠지만 1년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 중계기만으로도. 이 통신사인데 우리가 쓰는 LTE나 뭐 5G 그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있어야 돼요. 통신을 빠르게 해주기, 와이파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죠, 다른 집에서. 저런 데 설치돼 있을 거를 우리한테 갖고 깔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땅값만 치고 산다라고 했을 때 저런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 도로를 보면 돼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다 높은 건물들이고, 그럼 여기도 그렇게 변할 때니까. 근데 그 변함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싸게 사서 충분히 밸류업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는 투자가 아니라 싸게 사서 시세에만 팔아도 그 시세 차익으로 나는 또 다른 자산에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중고거래로 그 네네. 판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 중고나라에서 판매했던 게 11억에 매수해서 건물 금매 중고나라 10억 대출을 받고 네. 네, 1억 갚고
그리고 이제 25억에 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흙수저의 반란 같아요. 여기.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오래된 건물 은행 돈 다 빌려가지고 하겠다. 네. 아, 근데 또 너무 무대책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는 그래서 지금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막 100억 대출 받을 거야 이러면 절대로 뜯어 말리거든요. 리스크 있는 투자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하셔야 돼요. 내가 은행한테 나 이렇게 할게 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은행에서 나한테 오히려 갑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좀 은행의 테두리에서 좀 노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로 뭔가 무리한 투자를 하겠다고 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뭐 대부업, 사채 이런 거는 뜯어주게도 안 되고 무조건 은행권에 있는 돈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옥상은 올라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타일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쵸. 네. 여기서 보이기엔 깔끔하지만 위쪽으로 보시면은 네, 마감도 안 했어요. 여기도 원래 현대자동차였어요. 간판 보시면은 현대차 간판이에요. 간판을 바꿔주는 비용이 아까워서 현대자동차한테는 철거 비용을 받고 은행한테는 인테리어 해줄게 라고 하고, 야 예쁘잖아 파란색 너네 원하는 느낌, 저기 본사거든요. 본사 간판 보시면 파란색이죠. 네. 깔맞춤. 네. 기둥도 보시면은 이거 현대자동차 은색 그대로예요. 기둥은 칠도 안 했어요. 돈 아까워서. 엄청 꿈 아니에요? 내 건물에 안정적인 은행이 들어온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10년 정도 하시면서 자산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한 70억 하고 집 건물해서는 그래도 한 100억은 넘지 않을까.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펜션을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서 14억이라는 차익을 남겼잖아요. 그럼 그 14억으로 저는 또 90% 투자를 하면은 1년 안에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요즘 이제 경제가 좀 불경기라서 건물을 딱 사고 나서 임대 문의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건물 임대 문의 같은 경우도 내가 세입자를 세팅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를 세팅하는 방법도 조금은 달라요.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동네에서 맞추시는데 저는 동네에서 맞추지 않고 상급지에서부터 맞추거든요. 아파트 영원 투자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고, 전세가율은 보통 내가 2억 전세 사는데 2억짜리 매매가 아파트 2억 전세 안 들어가잖아요. 세입자들이 들어올 때 건물의 감정평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공간이 나한테 마음에 들고 잘 맞춰져 있으면은 월세를 주고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처럼 옆집 비교 대상이 잘 없어요. 건물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수, 월세, 내가 쓰기 딱 좋아 그러면은 계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이 아파트 시장보다 높은 거거든요. 본인이 좀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부동산에 사는 게 좋겠네요. 제가 별이유 스테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스테이라는 게 사실 숙박업만 한정돼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카페도 스테이예요. 쉬는 공간이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도 스테이고, 고시원도 스테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저도 제가 제 건물에서 내 사업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할 것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몇 시에요? 지금 2시 반. 하루가 좀 긴데요? 아, 그러게요. 네, 이렇게 살아야죠. 제가 막 하는 말이 있는데, 잠을 1시간만 아껴도 한 달이면은 30시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활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했을 때 3일을 더 사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네, 한 달에 3일을 더 사는 거면은 1년이면은 36일을 더 사는 거고, 한 달을 더 사는 거니까 10년이면은 1년을 더 사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60대 1년보다는 20대 1년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야 되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신가요? 제 나이 때 생각보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전달드리고 싶었던 팩트는, 우리가 시드가 없다고 주식 투자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을 좀 여러 방면으로 보고, 그랬을 때 이런 시장도 있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지금 나의 벌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없을 거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을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고 살아가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좀 영상 편지 좀 남길 수 있을까요? 제가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안 된다, 아니면 뭐 이걸 왜 하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뭐를 할 건데, 이런 분들이 제 친구들 부모님을 보면은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 있는 아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말 처음 해봐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사시는 일들은 그냥 저랑 같은 또래 분들한테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주어진 상황을 불만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모자른 사람도 있고 나보다 풍족한 사람도 있지만 그 비교 대상을 한없이 위만 쳐다보면은 내 욕심은 끝이 없어지고, 그랬을 때 갑자기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런 고마움을 잊고 지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눈물이 나고 반성하게 됐는데, 이 기회를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꼭 이 유튜브 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야 돼가지고 영클남 더 대박 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